가해 학생 2명에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교사의 권위까지 떨어지면서 학생 지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요즘은 입시 경쟁 때문에 친구 사귀기도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교육당국이 각종 대책과 예방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 때문인지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중고등학생의 적성 및 학습시간 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전 대비 학습시간은 증가했지만 조사한 10개 영역 중 수리, 논리력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과거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제학력평가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성적은 우수하지만 자신감과 흥미도 면에서는 조사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21세기 국제적인 인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의성과 정의적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혁신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교육 혁신의 사례를 만들기 위한 혁신학교 195개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여의 운영 결과 혁신학교는 학력 향상, 사교육비 감소, 학생, 학부모 만족도 증가, 학교 행복지수 증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일반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 혁신학교 일반화. 이제 그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는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의 50%가 혁신학교를 지향하거나 혁신학교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존 혁신학교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여건에 맞는 창의적 기획을 하면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서로 좋은 사례를 공유하여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일반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는 모든 학교가 대상이지만 강제성 없이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온 혁신학교 선도 운영 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는 모든 학교, 모든 교원이 함께하는 혁신학교 운동을 통해 혁신학교 일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혁신학교 클러스터는 기존 혁신학교가 중심학교가 되어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인근의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2013년 4월 현재 110개 중심학교와 581개 일반학교가 혁신학교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도내 초, 중, 고 전체 학교의 31%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혁신학교는 어떤 철학에서 운영될까요? 혁신학교의 철학은 5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주고 성공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는 공공성. 다음으로 기술, 지식,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자신의 삶과 세상을 풍요롭고 유익하게 가꾸는 창의성. 공동체적 삶에서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 원리를 체득하는 민주성. 모든 학생의 서로 다른 능력을 인정하고 자기 분야에서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수월성 교육의 역동성.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닌 유능한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국제성이 그것입니다. 그럼 혁신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주요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창의 지성 교육과정 운영, 자율경영 체제 구축, 민주적 자치 공동체 형성,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형성이라는 4가지 주요한 추진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창의 지성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1세기형 인재의 최우선 조건으로 손꼽히는 창의성. 하지만 입시 위주의 단순 암기와 반복 학습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길러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교육 내용의 특성화와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위주의 획일적 수업을 벗어나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하며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든지 변화의 주기가 되게 짧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이미 4년, 5년 전에 집필된 그 지식을, 고정된 그 지식을 이제 배우다 보면 현실에서의 현실적 대응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굉장한 한계가 있죠. 수학, 미술 이렇게 교과에서 학습해야 하는 것들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이 각각의 그 융합적인 어떤 활동, 문제 해결력을 풀어내는 이런 수업 활동을 통해서 따뜻함, 배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과 미술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이 서로 합쳐서 융합된 수업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과목을 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기회이면서 좀 더 흥미롭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자기 생각 만들기를 위한 배움 중심 수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의 본질은 학생들의 자기 생각 만들기이며 호기심, 성취 욕구, 협력, 자아 실현 욕구 등의 정의적 능력을 배려하는 수업입니다. 교사가 설명에 의해 일일이 알려주는 건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의 활동을 아이들이 스스로 묻고 답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교사가 도와주고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수업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리고 아울러 전체를 상대로 할 때는 그 발표나 자기 표현을 하는데 서툴렀던 아이들이 모둠 안에서는 굉장히 활기를 가지고 자기 표현을 얘기하고 또 발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자신감이 굉장히 길러지고요. 공부가 지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하니까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가. 그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수업하고 그다음에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수업에 대한 열망은 혁신학교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갖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움 중심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배우고 그리고 학생과 학생도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모둠 수업을 통해서 서로 성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배움 중심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2월 달에 그 교과서를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필수 학습 요소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수업한 것을 그대로 수행평가로 연결을 시켰고요. 평가와 그 다음에 그 생기부, 생활기록부 기록을 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 거죠. 그 학생들이 이 수업은 내가 대학 가는데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수업에 굉장히 집중도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수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육 내용 재구성과 배움 중심 수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지식, 기능 위주의 단답형, 선택형 평가로는 총체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 혁신 또한 필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혁신은 논술형 평가, 교사별 평가, 정의적 능력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논술형 평가는 기존 서술형 평가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논술형 평가는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평가입니다.
논술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의 사고를 움직이려면 관심 없는 거 갖고 오면은 절대로 안 움직여. 애들 생각을 안 하는데 반드시 배워야 한다. 교육과정에 나오는. 그러면 성취 기준에 맞는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요. 그것을 학습지로 조직해서 논술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매 학습지마다 흥미, 요약, 사고 3개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한테 사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에도 기본적으로 요약하시오. 두 번째로는 거기 요약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펼치는 걸로 시험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서 낸 거죠. 애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2학기 때는 자는 애들이 거의 없었죠. 즐거워하고 시험이 끝난 이후에 아이들이 글쓰기가 많이 늘어서 교사한테 많이 와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자기가 신문을 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사별 평가는 수업 담당 교사가 지도한 내용대로 담당 학급을 자신이 출제한 문항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인 교육 내용과 수업을 기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가 없는 상시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르친 내용과 평가되는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진도나 교과서의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자율성을 교사한테 부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 면에서는 선생님과 직접 수업한 내용,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수업 자체에 집중하면은 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좀 더 많이 창의적으로 논술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열린 사고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달이 보기도 하고 과목별로 이러니까 뭐 굳이 그게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걸 바로 시험으로 보니까 시험 문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아 개념, 태도, 호기심, 흥미, 열정, 도전의식 등 학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정의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정의적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인성적인 측면을 칭찬 위주로 아이들의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해서 수업 중에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상시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학기 말에 그걸 이제 한번 모아서 이렇게 아이들의 여러 가지 측면, 친구 관계, 그다음에 흥미, 그다음에 이 과목에 대한 어떤 도전 의식,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인지적인, 인성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점수로만 할 적에는 공부 못하는 아이 그러면 학교가 즐겁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 오는 게 즐거워요. 네 가지 추진 과제 중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모든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지성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3가지 과제 역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학교 자율 운영체계 구축에서 중요한 것은 학년 협의회나 교과 협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교사들의 자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해 자발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헌실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자존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학교 경영에 나도 일원으로서 내 의견도 학교에 반영이 된다. 이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감도 있고 자존감도 쌓이고. 민주적 자치공동체의 핵심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말합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은 교사들의 자발성은 물론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고
서로 간의 문제점을 소통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학교 문화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민주적인 학교 운영은 학부모의 협력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민주적 자치 공동체 형성이 중요한 추진 과제입니다. 학생들을 민주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민주적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직원 회의에서 업무만 지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학교 운영이라든지 교육 과정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 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소한 문제까지도 전부 다 토의 토론해서 어떻게 표결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교사들의 문화가 학생들에게도 전해져서 학생들이 그 수업에 임하는 태도라던가 또는 뭐 우리 학교에서 매월 열리는 다모임 이런 데서 존중과 배려를 배우면서 이런 학생들의 자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사들이 열정을 보이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은 학부모의 마음의 문도 열게 돼서 학부모님들도 학교 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의 운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교원들은 수업 외의 과다한 업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수업 연구와 학생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행정실무사를 배치한 것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육지원실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교육지원협의회를 통해서 교사들이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행정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고 같이 놀이를 하시고 아니면은 같이 이제 수업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진짜 학교의 모습이고 선생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면서 많이 보람도 느끼고요. 자긍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수업이 혼자 바뀌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바꾸자.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생님들께서 함께 공동으로 공부하자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수업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만들기도 했지만요. 처음부터 전부 다 같이 수업을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사실 온도 차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먼저 시작하시는 분과 나중에 시작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교사들이 수업을 함께 열고 같이 논의를 하고 또 학생들이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혼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동료성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 역시 획일적인 학력 경쟁에서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개발을 지원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제 교육 분야의 변화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교원의 자발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90년대 열린 교육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마다 혁신학교 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혁신학교 클러스터의 교원들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로 혁신학교 일반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관련된 자료는 경기도 혁신학교 정보센터와 경기 혁신교육 네트워크 등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 연구회는 일반학교 선생님들과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혁신학교에 대한 철학, 혁신학교에 대한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일반학교 선생님들도 혁신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혁신학교 연구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학교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함으로써 서로 성장하고 배워서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즐겁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과연 나 혼자의 힘으로 될지, 또 그런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지 회의감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함께 공교육 정상화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에게 직접 마련해 주니까 저 같은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 정말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꿈이 합쳐진다면 일반 학교도 행복한 혁신학교가 될 수 있다라고. 혁신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변화의 주체고 내가 주인이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일궈내는 행복한 우물, 행복한 꿈. 친구들이 많고 사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참고활동이 많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행복한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시작. 단순히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아닌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변화시킬 혁신학교 일반화. 모두 함께한다면 우리의 교실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